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남들을 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욕하고 싶으시죠? 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요즘 사회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익명성에 가려서 익명성이라는 거 뒤에 숨어서 대면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욕설과 비난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요즘에 뭐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남을 너무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뭐죠? 위대한 캐츠비입니다. 위대한 캐츠비 다 읽어보셨나요? 이거 원서입니다. 무려 원서인데요. 저는 위대한 캐츠비라는 책을 알게 된 거는 대학생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먼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 책을 알게 됐죠. 근데 이렇게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원래 고전이라는 건 재미가 없는데요. 유난히 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캐츠비라고 해서 캐츠비의 그 위대한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막 그 좋아하는 여자 얘기 나오고 사랑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파티하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매번 그만두다가 혹시 이게 번역본이라서 내가 흥미를 못 느끼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이 원서를 샀습니다. 나는 원서로 읽어보겠다 하고 이 책을 샀죠. 그래서 사서 읽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번역본이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더 못 읽었죠. 이건 한 2페이지 읽었나? 2페이지 읽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대한 캐츠비를 결국 읽은 거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겨우 읽었고 읽고 나서도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째서 캐츠비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받아야 되는가? 왜 캐츠비가 위대한이지?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제목이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위대한 캐츠비는요, 캐츠비가 쓴 게 아니죠. 캐츠비는 제3자고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주인공이 캐츠비라는 사람을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책의 화자는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좋은 교육을 받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화자가 캐츠비에게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주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요, 캐츠비를 위대한 캐츠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화자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이라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화자가 캐츠비가 죽고 나서 캐츠비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수식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캐츠비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볼게요. 맨 첫 장에 나와요. 맨 첫 장에 나오고 그 화자의 아버지가 화자가 어릴 때부터 들려주었던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영어 실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Whenever you feel like criticizing anyone, just remember that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haven't had the advantage that you've had.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Remember that.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드밴티지, 장점을, 유리한 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화자는 이런 교육을 아버지한테 받은 후부터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누구를 평가하는 거를 보류하는 습관을 가져요.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지 한눈에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서 저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랑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겠다. 아직 저 사람을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습관이 화자한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었어? 내 삶에 어드밴티지는 없었다. 나는 유리한 점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고 그 부분이 결핍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다른 사람은 못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항상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섣불리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고 싶을 때는요,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위대한 캐츠비의 화자처럼. 그리고 뭐 여담인데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위대한 캐츠비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위대한 캐츠비는요, 캐츠비는 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죠? 근데 굉장히 이 승부욕이 강하고 그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려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군인이 되죠. 전쟁이 나서 1차 세계대전인가요? 1차 세계대전이 나고 군대에 입대해서 군인이 돼요. 근데 군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근데 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봤자 받는 건 뭐예요? 받는 건 훈장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에 있던 시절에 데이지란 여자를 알게 되죠. 데이지란 여자를 알게 되고 사랑에 빠져요. 이어지지 못하죠. 이어지지 못하고 이 데이지란 여자는 부잣집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맞는 상류층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캐츠비는 이 데이지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죠. 그러면서 군에서 수많은 훈장을 달고 전역을 하지만 수중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당장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될 지경이 빠지죠. 그래서 캐츠비는요,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캐츠비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고요. 뭐 마약, 도박 그런 것들, 암시만 나와요. 캐츠비가 뭘로 돈을 벌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보면은 다 불법적인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뭐 야구 결과를 가지고 뭐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조작하는 거죠. 승부를 조작해서 돈을 크게 버는 뭐 그런 것도 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돈미세였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근데 캐츠비가 그걸로 뭘 했는지 아세요? 캐츠비가 돈을 번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데이지와 만나기 위해서, 데이지와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데이지가 결혼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그걸 잃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리고 데이지의 집 옆인가? 뭐 아무튼 데이지의 집이 잘 보이는 곳에 아주 큰 저택을 얻고 거기서 매일 밤 파티를 합니다. 왜? 데이지를 그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데이지가 오죠. 근데 데이지의 가정은 어떠냐면요, 데이지는 남편이 부자지만 바람을 핍니다. 데이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안정적이니까. 남편이 불륜을 하지만 그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왜? 나에게 안정된 생활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캐츠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젊을 때 자기도 좋아했던 캐츠비가 나타나서 자기를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지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캐츠비가 이상한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데이지 남편의 불륜 여자의 정부의 남편한테 아무튼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지가 캐츠비를 위해서 슬퍼했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행을 떠나죠. 남편이랑. 그리고 캐츠비가 죽었을 때요, 아무도 장례식에 오지 않습니다. 화자만이 그 옆을 지키죠. 그리고 화자만이 캐츠비와 같은 편이 되고 캐츠비가 위대하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해 안 돼요. 저는 이 캐츠비한테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가 의문이고, 물론 캐츠비가 자기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은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정에 있는 여자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이게 그 당시 미국 사회를 가장 잘 비판하고 있다고 하니 훌륭한 책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누구를 욕하고 싶잖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싶잖아요? 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지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저 사람은 못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캐츠비의 화자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 자신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보상인 것 같아요. 꼭 눌러주십시오.